봄과 여름의 그 어디쯤인 요즘 부쩍 나들이가 고프시다면 금요일엔 떠나봅쇼.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7080 세대에겐 MT 장소로 유명한 곳. 하지만 지금은 이국적인 풍경 속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한 곳. 경기도 가평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햇살이 곱게 내리쬐던 5월의 어느 날, 오늘도 가볍게 떠나는 어서옵쇼 PD.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자리한 이곳은 바로 경기도 가평인데요. 한때 대학생들의 MT 장소로 유명했지만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요. 레일바이크네요, 예. 레일을 따라가며 멋진 자연 경관을 느낄 수 있는 탈거리, 바로 레일바이크입니다. 유명하죠? 모르는 사람하고도 가평에서 인사하게 출발하는 돼요. 레일바이크의 코스는 가평의 매력을 부러워서. 만끽하기에 충분하다는데요. 어머, 볼거리가 그렇게 많은가요? 가평역에서 출발하시게 되면은 북한강 위로 긴 철교가 지나는데 그 구간을 쭉 통과를 하실 거예요. 근데 철교 구간이 길어서 북한강 자연경관을 재밌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철교 지나시게 되시면은 저희 사계절마다 이제 모습이 변하는 요 나무 터널 구간이 쭉 있습니다. 이 나무 터널 구간이 상당히 긴데 이 구간도 쭉 오시게 되시면은 경강역에 이제 도착을 하시게 되십니다. 경강역에서 잠깐 하차를 해서 휴식을 취하시다가 다시 바이크,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시다가 다시 바이크 탑승하시고 다시 가평역으로 역순으로 돌아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쉬어갈 수 있군요. 이 코스의 왕복거리는 약 8km라고 하는데요. 길어요. 일단 레일바이크에 몸을 실은 PD. 후회합니다. 이미 운동이 한 차례 되겠어요? 타본 경험이 있어 큰 마음을 먹게 되지만 멋진 풍경을 잡는데 이 정도 노력은 있어야겠죠. 다리의 수고는 잠시 접어두고 일단 즐겨볼까요? 탁 트인. 아, 좋네요. 높이 30m의 아찔한 북한강 철교를 횡단하고 사계절 바뀌는 풍경이 매력인 느티나무 터널도 지나갑니다. 여름에 시원하겠어요. 풀냄새, 나무 냄새, 싱그러움이 물씬 느껴지죠? 드디어 도착한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경강역입니다. 1990년대 흥행했던 영화 편지의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박신양 씨. 더 이상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폐역이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지만 이곳은 이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지가 되었네요. 함께 놀이를 하며 즐기는 가족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레일바이크와 함께하는 여행이 모두 즐거워 보입니다. 삼척에서 타봤었는데요.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가 숲이 우거져서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전에 한번 타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힘든 데는 없고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저절로 가는 느낌이 드네. 사실 레일바이크는 발을 조금만 굴러주면 알아서 운행하는 반자동 시스템이라는데요. 어르신들도 어렵지 않게 타실만 하겠죠? 도전하는 당신, 절경을 마주할 자격이 있다. 고지가 눈앞에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레일파크에서 약 20km를 달리면 아기자기한 예쁜 카페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중 널찍한 대지 위에 안락하게 꾸며진 특별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작은 수목원을 연상케 하는 카페인데요. 편안하게 앉아서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다양했습니다. 마치 휴양지에 온 느낌이 드는데요. 큰 창이 뻥 뚫려 있는 카페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느 카페와 다를 게 없어 보인다고 느끼던 그때 이곳저곳에 놓인 식물들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알고 보니 이곳은 나만의 식물을 만들 수 있는 카페였습니다. 네, 허브 향이 다육이라는 가득하겠어요. 식물을 단순히 화분에 심는 것이 아니라 유리, 나무, 액자 등을 이용해서 낸솔이라는 흙을 사용해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을 다육 아트라고 해요. 다육 아트를 시작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을에 평생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네. 거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거를 이수해서 그걸 어디에다 사용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손님들이 오면 우리도 그게 만들어봐서 좋아서 그걸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제 하게 되었어요. 요즘은 일가구 일반려식물 시대잖아요. 호기심이 생긴 담당 PD, 재료를 받아들고 체험에 나서 봅니다. 공기 정화 식물로도 알려져 있는 다육식물을 커다란 유리컵에 화분 삼아 열심히 꾸며보는데요. 드디어 완성! 스스로를 감탄하게 만드는 비주얼. 재능이 있어 보입니다. 카페에서 나와 20분 남짓을 달리면 이국적인 매력을 맛볼 수 있는 작은 레스토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멋진 자연 속에서 즐기는 특별한 음식은 빠질 수 없는 여행의 묘미겠죠. 마치 프랑스 시골의 한 마을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이곳. 이국적인 집 모양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합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프랑스에서 거주하다 온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으로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마치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곳곳을 프랑스에서 가져온 소품으로 꾸며놓은 것이라고 하네요. 주문한 음식이 금세 나왔습니다. 특히 채소가 더 신선해 보이는데요. 그러고 보니 집 뒤쪽에 마련된 작은 텃밭에서 주인 부부가 키우고 있는 채소들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키우신 채소로 만든 샐러드와 정갈하게 구성된 프랑스식 메뉴들.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 전통 음식인 꼬꼬뱅. 돼지고기와 베이컨에 치즈를 잔뜩 넣어 구운 꼬르동 블루. 구운 채소와 녹인 치즈를 빵이나 감자 위에 올려 먹는 라클레트와 스테이크입니다. 무조건 맛있겠어요. 정갈하게 차려진 프랑스 요리 정말 맛있어 보이죠? 네. 맛있겠어요. 오늘도 잘 차려진 한상 앞에 앉은 담당 PD. 떠나봅쇼 PD가 아니라 먹어봅쇼 PD 아닌가요? 아유, 정말 부럽습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다음 목적지로 향해 봅니다. 약 25분 정도를 차로 달리면 또 다른 이국적인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나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스위스 여권입니다. 여권이라고요? 여권 모양의 입장권을 들고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스위스 입구를 20년 전에 통과하니 가봤거든요.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요. 이번에 만난 나라는 바로 알프스의 나라 스위스네요. 아기자기한 예쁜 골목들이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간 것만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요들 속에 여행 온 들린 것 듯한 같습니다. 기분으로 이곳을 찾은 가족들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2014년도에 오픈을 했고요. 그 스위스를 모티브로 하는 스위스 테마파크입니다. 근데 나라들이 많잖아요. 네. 왜 하필 스위스인 거예요? PD님 올라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저희는 언덕에 있잖아요. 산이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스위스였고 그리고 저희가 청정 지역이거든요. 그곳에 가장 어울리는 곳이 스위스였기 때문에 스위스 테마파크, 스위스를 모티브로 해서 그 테마파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스위스 산악 지역처럼 지대가 높은 곳에 자리해 있었는데요. 언덕을 따라 세워진 유럽풍의 건축물들이 스위스의 작은 마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곳곳에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문구도 눈에 띄었는데요. 길 위에서 힐링을 만날 수 있는 곳이네요. 스위스 마을을 먼저 구경을 해야 되겠죠. 너무 예쁜 집 32채가 있어요. 집을 배경으로 포토스팟으로 사진을 예쁘게 찍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보시면 양들이 있어요. 양 목장에서 먹이주기 체험도 가능하시고 맨 위에 가면은 아이들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했는데요. 그곳에는 강렬한 색감의 슬라이드가 있었습니다.
튜브 타야죠. 눈이 없어도 즐길 수 있는 플라워 썰매였는데요. 아이도 어른들도 정말 신나 보이죠? 마르네요. 아, 뭔가 빨라서 무섭고 뭔가 긴장됐어요. 별로 안 무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스릴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멈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진짜 재밌었어요. 네. 마음 많은 어린이들 못지않은 우리 담당 PD. 플라워 썰매 타기에도 도전해봤는데요. 짚라인을 타면서도 무서움을 느끼지 않던 PD. 이 플라워 썰매는 과연 우와. 어떨까요? 무서워요. 잘 만들어놨네요. 눈이 없어도 즐길 수 있는 플라워 썰매. 스릴 만점 놀이기구로 인정합니다. 짜릿하다. 한 번 더. 이곳에는 스위스를 느낄 수 있는 디저트 가게들도 있었는데요. 스위스가 자랑하는 먹거리 퐁듀 만들기 체험도 있었습니다. 버터와 치즈를 녹여 달걀을 풀어 섞어 만든 요리인 퐁듀. 치즈를 갈아서 퐁듀를 직접 만들어 먹는 아이들의 모습이 꽤 진지해 보입니다. 고소한 향기가 느껴지는 듯한데요. 뭐가 제일 맛있어? 찍어 먹어본 것 중에? 다 맛있어요. 저는 버터만 갈아봤는데 치즈를 갈아서 신기해요. 달콤한 간식이 있는 카페까지 연인끼리 가족끼리 방문하기 참 좋은 이국적인 장소입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어 365일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가평. 이곳에서 레이바이크에 올라 멋진 자연을 눈에 담고 작은 프랑스 마을도 들르고 대한민국 속 스위스까지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세계 여행 다녀온 듯한 기분이 들 것 같은데요. 이 좋은 날, 좋은 풍경 속에서 힐링하며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가평으로 어서 옵쇼.